고용지원금 데일리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기업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면서 어떤 기업이 고용지원금 혜택을 또 많이 받고 활용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함께 저희가 볼 자료는 첫 번째로는 고용지원금 신청 프로세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용지원금 활용 기업과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고용지원 사업에 제외되는 제외 요건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또 혜택을 받는 그 기업들의 특징은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PM님들께서 자주 물어보셨던 질문들을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는 고용지원금 신청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용지원금은 크게 나누면 이렇게 4가지의 단계에 따라서 지원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대상 근로자를 확인하는 첫 번째 단계인데요. 이때 저희는 그 지원 사업에 맞는 지원 요건을 갖춘 근로자들이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그 기업의 지원 요건도 함께 확인을 해서 선별하는 작업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업에게 신청 서류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신청 서류는 지원 사업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근로계약서나 임금 증빙 서류, 그리고 기타 기업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요청드렸던 서류를 직접 받아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서류 검토를 할 때 저희가 요청드린 서류가 모두 다 회신을 주셨는지도 함께 검토를 하지만, 그 규정에 맞게끔 서류가 잘 작성이 되었는지 검토하고, 근로기준법에 맞게 모든 서류들이 잘 작성을 하셨는지 또 함께 확인합니다. 이때 기업에서 많이 좀 저희가 다시 보완 요청을 드리는 사항이 있는데, 그때는 최저임금을 미달하셨거나 계약 형태도 함께 확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급여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급여 계산은 그 월에 중도에 입사하시거나 또는 중도에 퇴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달치 월급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31인 달은 31일로 나누어서 그 1월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 1월 지급했던 그 급여가 맞는지도 함께 계산을 해서 계속 수정과 그 보완 요청하는 작업들이 이 3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 저희가 보완 요청을 드릴 때 한 번에 회신을 주셔서 그게 또 맞다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긴 하는데, 보통 수정을 하시거나 정정을 해주셔도 또 보완들이 계속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따라서는 이렇게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한 번에 그 지원금 신청 절차가 순조로운 기업도 있는 반면에, 그 2단계와 3단계를 계속 넘나들면서 좀 시간이 소요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4단계에서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고요. 그 서류가 보통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게 되면 그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희가 고용노동부 서식으로 된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서류를 취합해서 그 사업장 소재지에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서류를 요청드리고 또 보완과 검토를 조금 면밀히 하는 이유는, 이 과정을 3단계 과정을 잘 거치지 않는다면 이 고용센터로 서류들이 그대로 갔을 때 그 담당 주무관이 다시 사업장에게 그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또 주무관의 성향에 따라서 더 많은 서류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그 보완 요청이 그 고용센터로부터 따로 요청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고용지원금을 잘 활용했던 기업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용지원 사업은 다들 아시다시피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벤처
성장유망 업종, 지식서비스 산업 등에 속한 업종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도 가능하지만 혜택을 받는 데는 아무래도 그 수급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그 기업들은 어떤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부분 근로자 수는 최소 10에서 15인 정도인 규모인 그 기업들이 고용지원금을 활용을 잘 하실 수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그 5인 미만의 소기업이나 이제 법인을 설립하신 기업이라던가 이런 기업들도 요건이 맞으시면 당연히 고용지원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근로자 한 분 한 분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이 고용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근로자분들이 많이 없으면 당연히 그 대상이 없을수록 지원 금액도 그렇게 상대적으로는 좀 작고, 그리고 당연히 근로자 수는 뭐 15인 이상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수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아래에 제가 적어둔 사항들입니다. 이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4회 4대 보험을 가입을 하는지,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위적 감원을 하지 않고 있는지. 인위적 감원이라고 하면 해고나 그 권고사직과 같은 감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년에 평균 1명에서 3명 정도는 채용하는 기업, 그리고 그 직원들이 평균 근속률이 최소 6개월 이상인 기업들이 그 고용지원 사업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기업들은 저희가 고용지원 사업을 설명을 드릴 때 신규 채용을 하셨을 때와 그리고 기존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이렇게 두 가지 면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우선 신규 채용을 보시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그리고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중년 적합직무,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있고,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정규직 전환,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그리고 워라밸 일자리, 이 정도로 제가 좀 추려봤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뭐 육아휴직 수당이라던가 아니면 세일 여성 인턴이라던가 다른 지원 사업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지원하시고 또 수급을 받으시는 지원 사업들로 추려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용 지원 사업 중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모형 사업들이 있습니다. 공모형 사업들은 신중년 적합직무, 그리고 정규직 전환,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이 세 가지 사업들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타 기업들과 상대평가가 이루어진 후에 고용센터에서 승인을 받아야 지원금이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은 우리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지원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사업계획서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실제적으로 지원금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업들을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을 때 제 경험으로는 아직까지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업에서 승인이 났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수에 대해서 조금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도 지금은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후 내용에서 조금 더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그런 기업이 만약에 1년 동안 고용지원금을 어떻게 수급을 받으시고 또 활용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사례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22년 1월부터 23년 1월까지 약 1년 동안 그 고용지원금을 받으시는 그런 그 전제 하에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데요. 우선 22년 1월에 이 기업이 고령자 근로자 A, B, C라는 세 분이 입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3월에 청년 근로자 D, E라는 분이 두 분 입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참고로 봐주실 부분은 A, B, C 이 고령자 근로자 세 분은 2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셨고, D라는 청년 근로자 두 분은 정규직으로 입사하셨고, 이 두 분은 그 입사 전에 6개월 이상 실직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해당되시는 이 두 분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저번에 일자리 도약 교육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근로자가 입사한 후에 또는 입사 전에 먼저 신청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만약 입사 후에 신청을 한다면 근로자 입사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D라는 두 분이 입사하고 나서 바로 같은 3월에 일자리 도약에 참여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을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의 이 분기에서 이 기업이 고령자 근로자 3명을 채용하면서 그 이전 과거 3년보다 3명이 더 늘어났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당 3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총 3분이 증가하셔서 9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2년 4월에 이제 1분기 신청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7월에는 2분기 신청을 또 하게 됩니다. 왜냐면 4월, 5월, 6월에 그 급여 자료를 마지막 달인 6월의 급여를 7월에 지급하기 때문에 7월이 되어야 그 3개월간의 모든 급여 자료가 취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90만 원의 지원금이 수급되었고, 이제 22년 10월에는 그 일자리 도약에 1차 신청을 하게 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같은 경우는 청년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재직을 해야 1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10월에 1차 신청을 하게 되고, 한 분당 월에 80만 원이기 때문에 총 2분이셨고, 그리고 6개월간의 지원금이 수급 지원돼서 96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0월에도 고령자 고용을 3분기에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이제 일자리 도약은 처음에는 6개월 재직 후에 1차 지원금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총 3번에 걸쳐서 2개월을 간격으로 해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당 160만 원으로 신청해서 2분이기 때문에 320만 원 신청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3년 1월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이 해당 연도에는 마지막 분기, 4분기를 신청하여서 90만 원 이렇게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그 고용지원금을 지금 2가지 사업에 참여를 하셨고 5분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참여를 하신 기업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수급액을 그 누적한 그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이때 저희가 그 고령자 고용을 2번 신청했을 때는 180만 원이었고, 그리고 이제 일자리 도약 1차와 3분기까지 신청했을 땐 1230만 원이었고, 그 다음 일자리 도약 2차 신청을 했을 땐 1550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령자 고용 4분기까지 신청했을 때는 1640만 원으로 지금 이 기업은 이렇게 혜택을 받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1년분만 준비를 한 거고요. 사실 그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총 2년 동안 지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고령자 근로자분들이 내년까지 재직을 하신다면 똑같이 이렇게 4번의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다시 받으실 수 있고, 일자리 도약 장려금도 마찬가지로 그 근로자를 최대 1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2번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3년으로 또 넘어가게 되면 또 이와 비슷한 형식으로 흐름으로 아마 지원금 수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근속률이 또 높아야 되는 이유는 이제 근로자분들이 최소 6개월 이상을 재직하셔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이 있고, 그리고 이 지원금들이 지금 1년까지 재직을 하신다는 조건 하에 이렇게 수급액이 누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까 그 기업 요건과 활용을 잘 하셨던 기업의 특징을 말씀드릴 때 근속률이 높아야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이 표는 제가 고용지원 사업에 각각 있는 제외 요건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1차로 먼저 검토를 할 때는 그 근로자분들의 입사일과 연령을 보고 그렇게 좀 폭이 넓게 먼저 대상자를 선별한 후에 그 다음에 그 근로자분들이 혹시 이 제외 항목에 해당이 되진 않는지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선별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 첫 번째 이 화면은 신규 채용을 하셨을 때 신청이 가능한 지원 사업을 따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있고, 그리고 일경험 프로그램,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중년 적합직무,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이렇게 5가지 사업은 신규 채용을 하시면 지원하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은 2021년 사업이기 때문에 2021년 현재 시점으로는 12월에 입사하신 근로자분들만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 사업은 아마 곧 한 2달 정도 뒤에는 지원이 마감되는 사업이라서 일단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는 이 4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봐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근로자 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 수는 그 일자리 도약, 일경험, 그리고 청년 채용 특별, 이 3가지 사업은 5인 이상 기업으로 한정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고용보험 가입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고용지원 사업에 신청을 할 수가 없고, 고용지원 사업은 저희가 근로자들과 기업들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로 그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그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수도 당연히 기준을 매길 때 그 고용보험 가입자의 기준으로 매기게 되고요. 그 3가지 사업은 예외적으로 5인 미만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5인 미만 기업이 가능한 기업은 성장 유망 업종이나 지식 서비스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벤처 기업, 이런 사업의 업종이 해당되는 기업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가지 사업은 5인 미만이어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근로 형태를 보시면 일자리 도약과 고령자 고용, 그리고 신중년, 그리고 청년 채용은 다 정규직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고령자 고용 지원금은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신규로 채용을 했다고 하면은 1년을 근속하지 않아도 이 사람과 맺은 근로 계약 기간이 1년이 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1년이 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고령자 고용 지원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표에 보시면 고령자 근로자 3분이 그 2년 계약직으로 근로를 하셨다고 그렇게 설정을 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경험 프로그램은 또 예외적으로 이 프로그램 지원 사업 자체가 인턴을 채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인턴으로 근로 형태를 이렇게 채용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일경험 프로그램으로 3개월 동안 인턴을 채용하셨다가 나중에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신다면 일자리 도약 사업과 연계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속기간을 보시면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6개월 이상은 근속을 해야 1차 지원금이 나오고, 일경험 프로그램은 짧게는 한 달만 이 근로자가 재직을 해도 한 달 분에 그 지원금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1년 동안 재직한 고령자 근로자를 그 고령자 근로자 수에 산정하기 때문에 제가 1년이라고 써놨고요. 그런데 만약에 신규 채용한 고령자 근로자라면 근로 형태가 정규직이거나 1년을 넘는 계약직이면 이 근속기간의 조건은 채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적합직무는 채용 후 3개월이 되어야 1차 지원금이 나오고, 채용 특별장려금은 일자리 도약과 마찬가지로 6개월의 근속기간을 있습니다. 그리고 주 소정 근로 시간을 보시면 근로자들이 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시간이 최소 이만큼은 되어야 지원금을 지급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도약, 일경험 프로그램, 채용 특별은 주에 30시간 이상은 근무를 해야 되고요. 그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또 제외됩니다. 그리고 고령자 고용 같은 경우는 주에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되고,
이와 함께 월에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 또한 제외됩니다. 그리고 신중년 적합직무는 무관하지만 일단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 소정 근로시간 거의 35에서 40시간으로는 아마 근무를 하도록 하실 겁니다. 그 다음은 사업주와의 관계입니다. 이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그 가족이거나 또는 친인척일 경우 지원 사업에서도 배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사업주와의 관계는 PM님들이 여러 번 문의를 하셨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신규 채용을 했을 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서는 채용 특별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사업은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 직계 좀비속도 많이 헷갈려 하셨는데 이렇게 본인이 있으면 위에 직계 존속은 부모님 그리고 또 조부모님에 해당되고요. 이게 직계 존속입니다. 그리고 직계 비속은 본인의 자녀 그리고 손녀, 손자 이런 관계를 직계 비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형제 자매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십니다. 형제 자매는 그 직계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조카도 가능한데요. 일단 배우자 직계 좀비속이 제외되는 사업은 조카도 가능하고 뭐 처제나 뭐 이런 분들도 가능하신데 여기서 채용특별처럼 뭐 배우자나 사촌인의 혈족 및 인척은 조카도 포함이 돼서 그 조카분들은 제외가 되고요. 근데 현재 지금 좀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배우자와 그 직계 좀비속만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특히 건설업이나 뭐 현장 쪽에서는 그리고 약간 의류를 도소매하는 그런 업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많이 채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 비자가 우선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자 F256 이 비자는 가능한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F2는 거주권이고 F5 비자는 영주권 그리고 F6 비자는 이민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이 비자 코드가 해당이 되시면 일자리 도약과 고령자 고용 그리고 신중년 적합 직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경험 프로그램과 채용특별은 아예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이 안 되고 대한민국 국적인 대한민국 국민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입사도 굉장히 많이 요새 거두되고 있는 이슈인데요. 의외로 기업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입사자가 불가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은 일자리도야, 신중년, 그리고 청년 채용 특별은 1년 이내 입사자는 다시 채용해서 이 근로자로 새롭게 지원금을 받는 형태는 안 되고 나머지 2가지 사업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위적 감원에 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업이냐 아니냐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 감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고와 뭐 권고사직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인위적 감원은 우리가 지원금 대상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다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도약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 감원이 있으면 1달 동안 참여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지원금, 이 일자리 도약 지원금 받고 있는데 인위적 감원이 생겼다라고 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고 6개월 동안 지원금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경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최근 1개월 이내 권고사직과 해고가 있었다면 1달 동안 참여할 수 없고 고령자 고용은 유일하게 영향 없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적합 직무는 이 사업은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은 그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있었다면 공통적으로 3개월 동안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그리고 만약에 그 지원금을 지급받는 동안에 인위적 감원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1년 동안은 지원금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인위적 감원 영향 없습니다.
다음 세 가지 사항은 재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실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 중에서 이 두 가지, 정규직 전환과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두 가지는 신중년 적합 직무와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규직 전환은 근로자 수 5인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이때 정규직 전환은 앞서 말씀드린 일자리 도약처럼 5인 미만이어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업종 불문하고 5인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과 워라밸은 무관합니다. 그리고 근로 형태는 정규직 전환은 당연히 지원 사업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셔야 되고 나머지 두 가지 사업은 무관합니다. 근속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규직 전환의 경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그리고 2년 이하로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무한 근로자를 이렇게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4개월 동안 일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6개월까지는 일단 계약을 한 번 더 연장을 하셔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저희가 같이 준비를 했다가 그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그 시점과 맞게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에 지원금을 같이 받으실 수 있는 방향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은 3개월 차에 첫 번째 지원금이 나오고 워라밸 일자리는 마찬가지로 3개월 차에 첫 번째 지원금이 나오는데 왜 6개월로 작성을 했냐면 이 워라밸 일자리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가 있을 때 사업주가 그걸 허용해 줬을 때 그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그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근로자가 적어도 이 회사에서는 6개월 동안 근속한 근로자여야 그 신청 조건에 맞기 때문에 제가 6개월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주 소정 근로시간은 정규직 전환은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은 주 3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되고 워라밸 일자리는 우선 단축 전에는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여야 하고 단축 후에는 주 15시간에서 30시간 사이로 근로시간 단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와의 관계는 세 사업 모두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비자 F256을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입사의 경우 세 가지 사항 모두 다 가능하고 인위적 감원의 영향은 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두 가지 사업은 둘 다 영향이 있고 마지막 워라밸 일자리 사업은 영향 없습니다. 이렇게 제외 요건을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따로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이 근로자와 기업이 모두 그 지원 요건에 맞는데 꼭 한두 가지의 제외 요건들 때문에 지원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좀 참고를 하시면 보다 더 왜 이 기업은 지금 고령 근로자들이 많은데도 지원이 받기 힘든지에 대해서도 좀 아실 수 있고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대부분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제외되는 공통점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기업들에게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우선 제외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